모든 것의 위기. 미국 CNN은 이란 전쟁 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유뿐 아니라 거의 모든 물자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인데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죠. 이 위기를 끝내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역시나 이란 손에 거액의 통행료를 쥐어주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갈수록 태산인 호르무즈 봉쇄의 여파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마루가 깔린 집에서 플라스틱 베개를 베고 자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을 마시고, 플라스틱 칫솔로 이를 닦고, 플라스틱 키보드를 치고, 우리 일상은 온통 플라스틱 세상이죠. 싸고 가볍고 튼튼한 플라스틱 없인 현대 사회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란 전쟁발 나프타 쇼크로 이 모든 게 멈출 판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호르무즈 봉쇄로 막히면서 플라스틱 재고가 바닥나고 있어요. 전쟁 전과 비교하면 나프타 가격은 이미 2배로 올랐는데요. 이제는 물량 자체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페인트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줄줄이 15에서 40% 올렸고요. 식품 포장용 비닐 가격은 일주일 만에 1000장에 6만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뛰었어요. 포장용기 가격이 40% 넘게 오르면서 음식점은 배달 장사를 못하겠다고 울상이고요. 화장품 업계는 제품을 담을 용기가 바닥나서 생산을 멈출 판입니다. 약국에선 플라스틱 물 약통, 병원에선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팩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이죠. 파종을 앞둔 농가는 농업용 비닐이 부족하고요. 농심, 오뚜기, 동서식품 같은 식품 대기업 역시 5월이면 비닐 포장재 재고분이 소진될 거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위기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인도에선 플라스틱 병뚜껑 가격이 4배로 뛰면서 생수 가격이 급등했고요. 일본에선 신부전 환자들이 혈액 투석할 때 쓰는 플라스틱 의료용 튜브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대만에선 쌀을 진공 포장할 봉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쌀값이 오르게 생겼고요. 말레이시아 장갑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의료용 장갑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기회에 플라스틱을 좀 덜 쓰면 되지 않냐고요? 실제로 전쟁 이후에 종이 포장재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종이가 원래도 더 비싸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안전 문제도 있죠. 식품이나 의약품 포장 용기를 바꾸려면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해요. 만약 탈플라스틱에 성공한다고 해도 제품 값이 뛰는 건 불가피합니다. 모든 것의 위기로 모든 것이 비싸지게 생긴 거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 아직 공공기관만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 단계인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사실상 에너지 수요 조절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죠. 스리랑카는 QR코드 기반의 연료 배급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했어요. QR코드를 활용해서 차량별 주간 주유량을 제한하는 거죠. 승용차는 일주일에 15리터, 오토바이는 5리터까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빠듯하죠.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도 4월 1일부터 연료 배급제를 시행했어요. 일반 승용차는 하루 최대 50리터까지만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고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처음으로 연료 배급제를 공식 도입했는데요. 옆 나라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기름값이 싼 슬로베니아 주유소로 몰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 구매량을 하루 50리터로 제한했다고 하죠. 한편 이렇게 에너지 부족이 현실화되자 에너지 수출을 막는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이런 움직임인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 주요 정유사에 휘발유, 디젤, 항공유 수출을 중단하라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어요. 기존 계약까지 취소하면서 에너지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죠. 호주, 필리핀, 방글라데시처럼 중국산 연료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엔 수출 금지까지는 아닌데 정유사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경유나 항공유 수출을 줄여서 국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러는 게 맞나 싶은데요. 사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수출을 지난해 실적의 100% 이내로 관리하게, 그러니까 더 못 늘리게 막았고요. 나프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국내 생산 물량 수출을 아예 금지했어요. 중국, 일본, 싱가포르처럼 한국에서 나프타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난감해졌죠. 최근엔 호주가 LNG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내수용으로 쓸 게 너무 부족하니까 수출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호주는 한국 LNG 수입 비중이 1위인 나라이거든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건데요. 각자 자기네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이런 수출 제한이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의 위기를 끝낼 방법은 사실상 한 가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순순히 그래 우리 이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해협을 다시 열어줄 것 같지는 않죠. 이란은 이번 전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란 사실을요.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면 이건 어쩌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국제위기그룹 ICG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막으려다 오히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대량 혼란 무기를 안겨줬다. 얼마 전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어요.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명목으로 배럴당 1달러, 즉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를 징수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해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통항 규칙도 만들 거라고 하죠. 호르무즈 해협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과 접해 있는데요. 이란은 이 통행 규칙을 오만과 공동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 이렇게 나누어서 통과를 허용할지 말지 정하게 될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일종의 톨게이트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호르무즈 해협 그거 이란하고 오만 영해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기는 하니까 그럼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제법상으로는 전혀 아니죠.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해협은 통행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게 불법이에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통행료가 있긴 하죠. 여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해협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여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대략 배럴당 0.5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말하는 배럴당 1달러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의 2배나 되는 엄청 비싼 수준인 거죠. 물론 드물게 운하가 아닌 해협인데도 통행료를 받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이 그런데요. 여긴 UN 해양법 협약이 아니라 1936년 체결된 몽트레 협약을 적용받는 곳이라서 다른 해협과는 좀 다르죠. 또 가장 좁은 폭이 700m밖에 안 되는 아주 극도로 좁은 해협이라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보스포러스 통행료는 튀르키예 정부가 해마다 올려받고 있는데 현재는 톤당 5.83달러, 수에즈 운하하고 비교하면 반값 이하라고 합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만 연간 1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 비용은 당연히 기름값에 전가될 거고요. 그럼 주유소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이 10원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이게 단순히 연료비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의 생산 원가가 뛰게 될 겁니다. 통행료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될 이란에만 좋은 일이 되겠죠. 도대체 미국은 이 전쟁을 왜 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